최상천의 사람나라 수령나라 작전 10번째. 수령나라 작전 제법 오래 하죠.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막으면 나라 큰일 납니다. 근데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다행입니다. 악마게임 문재인 정권 대 조선일보 3번째. 요게 뭔지 아시죠? 노무현 무덤 광장이라고 할까? 무덤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기하 모형이요, 흔히들 프리메이슨의 모델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래 만들었을까? 참 이해가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미국이 말하자면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세계적인 사건들을 조작해낸 게 참 많죠, 그죠? 뭐 통킹만 사건 같은 것도 조작한 거고, 그죠? 침략하기 위해 가지고 저가 먼저 공격해놔놓고는 저가 공격 당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아폴로 몇 호? 11호인가? 달나라 갔다. 그것도 뭐 음모론이다. 이런 뭐 깃발이 움직이질 않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들 대면서 그래요. 그 다음 최근에 거로는 9.11 테러라고 하죠. 그죠? 근데 9.11 테러 때 테러를 말하자면 조작한 장본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9.11 테러는 왜 저질렀어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기 위해서 저지른 겁니다. 그 주범이 부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시가 노무현 자살 10주기 이렇게 하면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자살 10주기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자살했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도 막 거부해요. 공격하고. 그래서 노무현 초상화까지 그려가지고 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럴까? 이것도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집단의 정체가 뭘까? 유시민이 노는 것도 보면 그냥 놀랍고, 문재인이 하는 짓도 보면 놀랍고, 김경수도 보면 야, 저 친구 참 싶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악마몰이의 세 사례를, 이제 문 정권이 한 3개 사례를 얘기하고 조선일보가 한 하나의 사례를 얘기했죠, 그죠? 얘기했는데 이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노통교, 노무현교, 그 다음에 문 정권의 악마몰이, 요거는 아주 프로급입니다. 프로. 근데 이런 악마몰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악마몰이가 거의 유일신교에서 나와요. 유일신교가 왜 이 악마몰을 하게 되냐 하면요, 유일신을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안 믿으니까 유일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어야 신이 그걸 지켜주고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악마입니다. 악마의 존재입니다. 악마가 없으면 구해줄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죠? 신이 왜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면 신이 필요할까? 필요 안 하겠죠? 다 이기성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교회는요, 반드시 신이 있는 반면에, 이게 다 선악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의 총화, 지키고 실현하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 그 다음에 이걸 끝없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하는 존재로서의 악, 그죠? 이 신과 사탄, 이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 주여 하고, 그죠? 돈도 막 갖다 내고 그러겠죠. 그렇죠? 위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은요, 돈 안 갖다 줘요. 복종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유일신교가, 그죠? 기독교, 이슬람, 이제 유대교인데, 이 정치, 어떤 국가사회에서도, 그죠? 이 정치 영역의 유일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절대화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신성모독으로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을 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세상이 누구겠어요? 적을 거죠. 그죠? 그렇죠? 왜? 신성불가침이니까 권력이 신성불가침이 되면 그 권력은 영원히 자기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일신 정치 종교의 유혹이 있는데 이게, 그죠? 이게 유독 심한 데가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이미 유일신 정치 종교를 넘어섰어요. 원자탄 2방 맞고 넘어졌어요. 2방 맞고 무너졌어요. 천황이 언제는 천황이, 그죠?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참 기가 차죠. 그런 정도로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유일신 정치 종교, 이게 이제 사실은 조폭교거든. 조폭 두목을 절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목이 절대자가 되고 신위에까지 오르는 이런 걸 일종의 종교화하고 체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천황교, 북의 수령교, 남의 태극교, 태극교도 국기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뭐를 절대화합니까? 국가를 절대화하죠. 신성불가침일 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노통교, 노무현을 절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자살했다가 막 혼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이건 진짜 치밀하게 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 3대 정치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 아직도. 민주주의 되려고 하면 여기서는 철저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을 처단을 해야 돼요. 신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철저히 우리가
연구를 탐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정도 해두고 노통교가요 우선요 이 말이 이제 또 노무현 집단한테서는 노통교 집단한테서는 막 정말 광분할 만한 말이겠지만 노무현 사기꾼이에요. 원래부터 사기꾼은 아니에요. 민주화운동한 때까지 훌륭했어요. 근데 차차차차 삼성에 덫에 걸리면서 사기꾼으로 변해가요. (1988년도에요) 50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이 풍산금속 유찬후 회장을 막 질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노무현이 막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총수가 말이야 정치 권력이 돌달락할 때는 34억이나 갖다 바치면서 노동자 하나 죽었는데 3천만 원이 몇천만 원이 그 흥정하고 앉아있냐 하면 막 질타를 해요. 뭐 듣는 사람이 막 환호를 느낄 정도예요. 그러나 놓고는 풍산금속에 2년 후에 딱 보니까 그죠? 풍산금속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사기라도 정말 그냥 단순한 사기가 아니죠. 배신을 때리는 사기죠. 문재인하고 둘이 똑같이 거짓한 겁니다. 재벌을 허벌나게 비판하다가 삼성 꼬복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학수 저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선배하고 손잡고 삼성 자동차 청산 작업에 지가 앞장서 가지고 르노에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딜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딜러 역할. 삼성 딜러 역할.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재벌을 혁파하겠다 하면 재벌에 대해서 온갖 비판적인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있잖아요. 그죠? 장하성이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전번에 뭡니까 정책실장 하다 물러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 소액주주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 소액주주도 주주니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임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아니, 주식회사에서 주주권 하겠다 한 사람을 빨개로 몰아붙여요. 이광재라는 인간이. 바로 노무현 직속 꼬봉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세계의 기획 사기, 돼지 저금통, 희망돼지 저금통 사기. 이 가지고 사실은 한 4억밖에 안 거쳤는데 50억 걷었다 하면서 그 50억 가지고 대선 다 치렀다고 뻥을 친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돈 받아서 치렀어요? 삼성하고 재벌한테 돈 받아서 치른 거예요. 철저하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중의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 행세를 했죠. 그래 해놔놓고는 한 짓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삼성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꼬봉 정권 노릇해요. 그래서 삼성이 엑스파일 그죠? 삼성이 온갖 군데 뇌물 쓴 거, 그죠? 돈 뿌린 거, 그거 면죄부를 줘버려요.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노회찬, 이상호, 김현광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즘 유튜브 하더만. 이런 사람들만 작살났어요. 그 다음에 유시민이 꾀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죠? 반한나라당 그죠? 아닙니다.
유시민이가요, 김대중 주기에 맨 앞장섰는 게 유시민입니다. 그 유시민이가 어떤 꾀를 냈냐? 박근혜하고 손잡으라, 그 꾀를 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무슨 민주화를 해요? 그 다음에요, 국가를 삼성이 팔아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요, 고위공직자들 연수를요, 어디서 시키냐면 삼성에 가서 시켜요. 아니, 이게 미쳤지. 보세요. 국가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공익이죠. 그렇죠? 기업이 추구하는 건 사익이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미친 짓이에요. 그런 미친 짓을 시킨 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요, 위대한 대통령요, 한심한 배신자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삼성에다가.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홍석현 프로젝트를 가동하죠. 그죠? 홍석현이가 이건희 처남이죠. 이 사람을 뭐로 만듭니까? 주미대사로 만들죠. 그 다음에 주미대사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갈 수 있는 코스를,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삼성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통령이란 작자가 이건희 이 개인 박물관 리움이라는 데가, 리움이 뭐냐 하면 리뮤지엄이에요. 이건희 박물관이에요. 이 이건희 박물관에 찾아가요. 청와대는 부르지도 안 하고 지가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건희제 아련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인간이 친민중적인 친노동자의 정책을 하겠어요? 이거 완전 반민중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노동자나 민중을 더 강하게 탄압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하고 노무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노무현은 쇼맨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기획해가지고 쇼를 잘해요. 봉화에 가가지고 친서민 쇼를 엄청 했죠. 거기 선내를 이제 배우로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친서민 쇼를 하는데, 이거요, 나도 여기 너무 속았어요. 속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이게 제2의 희망돼지 저금통 쇼하고 똑같아요. 이제야 요즘에야 깨달았어, 내가. 아, 이런 쇼를 했구나. 문재인이는 그런 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쇼를 기획해야 돼요? 탁현미가 해줘야 돼.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쇼를 하는데, 그죠? 이명박이 비위를 너무 끌고 놨거든. 왜 너무 끌고 놨냐 하면은, 이명박이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집단하는, 그죠? 각광을 받고 싶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시선을 어디로 다 빼앗아 버렸어? 봉화로 다 빼앗아 버렸어. 진짜 약이 막 바짝바짝 오른 거예요, 이명박이.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탈탈 털은 거야. 털어보니까
뇌물이 다 나타나네. 뇌물 먹은 게. 그래가지고 뇌물이 들통나니까 자살을 했는데, 나는 이 자살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살일 가능성은 10%, 타살일 가능성은 90%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이명박이 빌라도가 돼가지고 노무현을 신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명박은 악인 중에 악인으로 찍힌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위 노무현이가 노통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통교가 탄생한데, 여기에는 대중은, 그죠? 대중은 이 죽음 앞에 되게 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 대중을 무시한 말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중에 있어서 죽고 사는 거는요, 절대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죠? 모든 게 거의 용서돼요. 그러니까 대중은 쉽게 망각해버려요. 두드려 맞은 사람까지, 야, 그때 뭐 이유가 있어서 날 때렸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할배가, 그죠? 예를 들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막 엄청 맞은 사람들도 있죠.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막 울면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때렸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요, 그게 사람이. 오히려 해방감에서 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망각을 가지고 환각을 가지게 돼요. 환각은 어떤 데서 오냐 하면요, 그 봉화에서 했던 친서민 영상 있죠, 그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죠? 재밌는 얘기 주고받고 하고, 손녀하고 같이 놀고, 그 가게에 가가지고 담배 이리 한 대 꼬나물고 한 거, 그런 영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노통교의 신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노무현 교를 만든 사람들이 딱 노무현 교가 되도록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반칙,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추구하다가 예수처럼, 인류의 구원을 추구하다가 죽은 예수처럼,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추구하다가 이명박한테 죽은 노무현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꿈꿨냐? 아니죠. 특권과 반칙 주범인 삼성의 꼬복 노릇을 했고, 뿐만 아니라 특권과 반칙 없는 것처럼 희망돼지 저금통 사기를 쳤죠. 제일 저질의 짓을 한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는 이건요, 김재동이가 하는 헛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김재동이도 좋은 말만 걷다 들었다 갔다 하죠.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이게 아름다운 헛소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헛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속이 허하면 허할수록,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환각이, 그죠? 주는 뭐가 있어요. 이런 유일신교가 존재하는 방식이 선악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선을 수행하는 절대자,
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괴력, 사탄. 사탄이 없으면요, 신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 이해가죠? 그렇죠, 그죠? 왜? 사람들한테 위협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일신을 절대화하고 사탄을 저주, 부정, 공격해야만이 이 종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녀를 끝없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는 거는 말이죠, 사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유일신도 사탄도 종교 권력이 만들어낸 호작질하는 사이버 존재입니다. 사이버 존재. 허상. 그래서 그런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날뛰는 모습을 막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마녀가 막 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악한 짓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로 누가 표적인지 아세요? 배경 없는 여성들이 주 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경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학생들. 제일 동포 유학생들. 그 다음에 납북 어부들. 그래서 문 정권의 악마몰이가 시작되는데, 이 악마몰이가요, 악마몰이하고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차차차차 어디로 끌고 가냐면 종교적 통제 체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그죠, 딱 꺼내던 칼이 뭐였냐면, 내가 그때 딱 이거 위기다 싶었어요. 저놈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노통교가 그 사회를 종교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낙연이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할 겁니다. 야, 이놈들이 드디어 그 악마의 칼을 빼들었구나. 가짜뉴스를 저가 결정하면요,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누구도. 가짜뉴스다고 규정해버리면 누구도 객소리 못해요. 그런 게 그제 한 1, 2년만 지나가 버리면은 객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집니다. 중국 꼬라지 나고 북한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악마몰이 마녀사냥을 통해 가지고 종교적 통제 체제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야동차단입니다. 보세요. 조선시대 유교적 종교 국가, 종교 체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죠. 그죠? 그렇죠? 그 바탕이 뭡니까? 성을 범죄화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은요, 대단히 인간적인 겁니다. 동물은 그야말로 생식을 위해서 성행위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인간은 즐기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걸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범죄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국가가 그죠? 이런 식으로 성조차도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에는 반드시 이런 거 다 차단합니다. 이슬람 국가 마찬가지. 성을 범죄화하는 그죠? 나라는 다 최악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죠?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야동차단입니다. 이건 공산당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이슬람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중세 가톨릭이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죠? 주체적 존재에서 뭐로 변해? 종교윤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 종교 로봇으로 만들어요. 종교 로봇으로. 그래서 종교윤리를 사람들한테 강제하게 되면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언제 뭐 범죄가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요. 성의 범죄하는요. 또 하나 심각한 사태를 낳아요. 세상에서 종교전쟁, 민족전쟁, 지역전쟁, 세대전쟁 다 있어도 괜찮지만은 있어서는 안 된 전쟁은 남녀전쟁입니다. 남녀는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세도 놓고 가정도 꾸리고 협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성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그 행복감은 얼마나 큰 건데요. 근데 이걸 지금 남녀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요, 반민주를 넘어서 가지고 반인간 정권이다, 지금. 그 다음에 이재명이 죽이려고 2년 반 동안 했다는 얘기 했죠. 그죠? 김부선, 해경궁, 형님 강제 입원, 온갖 걸 다 들이댔지만 다 날조죠. 진실은 하나도 없죠. 얘들이 마녀 사냥하는 게 늘 이 짓이에요. 저 집단을요, 그냥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드루킹도 보세요. 드루킹이요. 2016년 한 4월인가 그때 문재인하고 만납니다.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드루킹이 대선 댓글 공작에 킹크랩 이용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죠? 아니 드루킹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일본 대사 주겠다. 오사카 총영사 주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센다이 총영사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루킹이 제가 했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푸대접을 하니까 그러면은 드루킹인들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어요? 일은 새 빠지게 하고 대접은 하나도 못 받으면 그 조직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 반발하니까 바로 체포하고 그럼 악마로 몰고 그 다음에 킹클랩 사건 그 대선 댓글 부정
그것에 독박을 씌워버리잖아요. 그죠? 얘들이 얼마나 악랄해요. 그 다음에요. 남북연합으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한다. 북이 더 적극적이에요. 막 말이 악랄해도 막 남쪽에서는 아무리 악랄한 말을 써도 그래 쓸 수가 없어요. 북에 쓰는 말만대로 그래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죠? 왜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이 났어요? 아니 세월호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요구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문재인이 뭐 했는데 세월호 진실 밝힌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권 기소권만 빼앗아 버렸지. 그 다음에 광주도 그죠? 가가지고 울먹이면서 그죠? 광주를 막 완전히 구세주 만들어 놨잖아요. 찬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주도 누구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황교안이 못 오도록 하고. 광주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죠? 아예 주소를 차단해버려요. 광주 관련 77개 동영상이 유튜브가 차단됐고, 그 다음에 지금 차단은 못 시켰지만은 한때 가짜 뉴스의 대명사가 되었던 게 뭡니까? 노회찬 타살설입니다. 이것도 저거 듣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이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이게 못 없앤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 유튜브에서 거부한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 그랬는데 못 없애겠다고 그런 거예요. 참 처참해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모르고 가죠. 이게요, 게임 중독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슬픈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에 가가지고요, 지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게임 중독 안 돼요. 지 세계를 펼쳐요. 다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온갖 게 다 막혀 있을 때 개인이 놀 수 있는 게 구석방에 가서 컴퓨터 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학생들한테 학교를 열어주고 공간을 열어주고 해줘야 되지. 게임한다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게 그 말이 돼요? 이거는 국가폭력이에요. 요즘은 또 페미니즘 비판하는 것도 나쁜 짓이 돼 있어요. 사사건건이 이제 악마몰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았던 최종근, 헝가리, 대미 에겔 외교, 그 다음에요, 뒤져보면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권당이고 여당이에요. 그래서 노통교와 친문을 총동원해가지고 악마 사냥을 하는 겁니다. 악마 몰이,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민주당, 똘마니당 알죠? 그죠? 정의당하고, 정의당은 완전 똘마니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민평당 국회의원 박지원은 완전 문재인이 꼬봉이에요, 꼬봉. 문덕계, 문빠,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요, 웬만해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의 교활한 작전,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낙인을 찍고 공격하고 매장하고. 왜 그러냐? 저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막으랴, 통계 조작하랴, 여론조사 조작하랴, 악마몰이 하랴 하는 짓들이 전부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데 비해서 조선일보는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조선일보는요, 새끼 조선이에요. 조선일보가요, 조선이라고 절대로 안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말은 북한이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늘 북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북괴. 그런데요,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조선을 제일 닮은 게 어딜까? 조선일보예요. 네? 새끼 조선이에요. 보면요, 김씨조선 3대 세습하죠. 수령이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되죠. 그런데 방씨조선은, 조선일보 방씨조선은 역시 3대 세습하고 수령이 절대자예요. 다만 신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 권력은요, 신에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자본 권력은 주식을 잃어버리면 내려와야 돼. 에? 그래가지고 신의 지위에까지 못 올라갔어요, 방상호이가. 반공 반북, 이 신문은요,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반공 반북.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방금 본 바와 같이 조선하고 DNA가 거의 똑같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요즘 이거 있잖아요, 그죠? 김정은하고 문재인 정권이 연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공격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저 시계 북괴를 향해서 그냥 돌격한 거예요. 말하자면 문재인의 친구인 문재인이 지나려고 하는, 문재인이 그렇게 평화 공존하려고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잔인한 나라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 뛰어들었다가 5분에 자폭한 거죠. 그 조선일보와 우파, 우리나라 우파의 비극은요, 우리나라 우파는 우파가 아니에요. 저 자칭 우파라 하는데 우파의 기본 사상이 뭐겠어요?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파들은요,
민족주의가 아니고 반민족주의예요. 민족을 거부해요.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고 미국을 신으로 섬긴 나라예요. 이거는 극우가 아니고 그냥 사대주의 세력이에요. 사대주의 세력. 외세 의존 세력이에요. 외세 앞잡이 세력이에요. 이들이 그냥 말로 종교적 망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는데요. 이들이 제1 특징은 뭐냐면 미국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미국이 구세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뭘 들고 다닙니까?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성조기, 엄청난 대형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설치죠. 한국 땅에서. 그 정신 이상인지, 정신 이상이 돌아도 좀 이상하게 돌았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파는 확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알면 우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선멸 대상이에요. 북한은, 조선은. 그래서 북을 악마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요, 이 북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지금도요, 젊은 유튜브 중에서도 북괴 입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북한이요, 어쨌든 핵무력 완성을 했잖아요. 핵무력 완성을 했는데요, ICBM 기술이요, 미국보다 앞서요. 그러면요, 미국하고 전쟁 치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북한을.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중국도 설설 기잖아, 그죠? 그죠? 오늘 아침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만을 국가로 불렀잖아, 그죠? 그건 중국의 옛날 같았으면 그거는 막 길길이 날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란 나라도 미국 앞에서는 저렇게 무력한데, 이 조선은 보면요, 뭐 굉장히 당당하게 맞서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나라를 괴뢰락 하는 게 말이 돼요. 괴뢰가 뭡니까?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죠? 누구 꼭두각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미국은 신이고 북은 악마고, 이런 기독교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망상이죠. 그죠? 신과 악마라는. 그러다 보니까 인지부조화가 나타나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자 전혀 아니에요. 철저히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조선일보도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승만을 뭐라 그랬습니까? 국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라 그러고, 전두환이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했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이, 문재인 정권과 이 조선일보 둘이 이제 이 악마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둘 다 사실은 종교적 성격이 있죠. 그죠?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는 노무현교, 노통교, 여기는
뭐 태극교, 박정희교, 그 다음에 미신교, 미국을 신으로 신긴 교, 그런 여하튼 교,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둘 다. 그 이게 악마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악마라고 뒤집어 씌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악마 게임을 하면요, 문재인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압승을 하냐? 문재인이 권력이 있고 정보력도 가지고 정보는 국정원 있고 검찰, 경찰 다 있죠. 그렇죠? 모든 정보는 그걸 다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언론, 문독계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댓글 부대, 문바 있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마로 몰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관까지 딱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갖다 바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파워면에서 100대 1 정도의 밖에 안 되는 조선일보가 무모하게 악마 게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친하려고 하는 조선은 진짜 악마의 나라야. 거기는 사람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죽이는 나라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요번에 그 뉴스를 막 터뜨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반북 반문에 미친 조선일보가 남북 협공 악마머리에 눈이 뒤집혀 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탈북 기자예요. 탈북 기자라 가지고 이 탈북 기자가 그냥 늑대약한 거예요. 늑대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북괴는 잔인무도한 집단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문재인이 이 능력을 보면요. 문재인 팀의 그 힘과 능력은요. 조선일보하고 뭐 게임이 안 되죠. 조선일보를 압도하죠. 조선일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정권한테는 택도 없어요. 아무리 한국이 우스운 나라라도요. 문재인이 능력을 보여줬던 게 대선 공작이죠. 그죠? 보세요. 킹크랩 공작. 주범이 누구다? 문재인이다. 김경수는 주도. 그 다음에 드루킹은 실행.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 조작했죠. 그 다음에 악마몰이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재명이 죽이기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요. 되게 악랄해요. 이재명이 죽이기를 2016년 11월부터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3월에 이제 그 탄핵이 되죠. 그죠? 탄핵이 되고 나서 성공하자. 탄핵이 성공하자. 성남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이다 하면서, 그죠? 막 이재명을 막 축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뜻을 자기가 다 받들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 놔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차별로 음해하고 막 공작하고 했죠. 이런 집단이에요. 문재인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났죠. 그렇죠, 그죠? 요건 제가 좀 맞췄어요. 무죄 날 거라고. 그러면요, 이재명이 만약에
문재인한테 등을 안 돌리더라도 이재명이 나름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요, 문재인 정권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또 양정철이 찾아가가지고 온갖 감언 이설 막 온갖 소리 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동단결하자 이 소리 나오죠. 이러나는 건 또 언제 또 어떻게 처먹을지 모릅니다.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드루킹도 그래 당했죠. 그래서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령나라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3대 세습을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3대 세습이 첫 번째 꼽혔던 사람이 누구죠? 김경수. 두 번째 꼽혔던 사람이 유시민. 그 다음에요, 유시민도 이제 거의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유시민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유시민은요, 문재인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유시민을. 유시민은요, 노회찬 죽음을 덮어줄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오케이? 자, 제가 온갖 욕을 다 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과 100대 1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요, 제가요, 대구의 가톨릭 재단인 효성여대에서 17년 싸워봤거든요. 뭐 몇이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그 거대 재단하고. 근데요, 거의 모든 게임에서 내가 이겼거든요. 이긴 힘이 뭐냐?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기는 방법도, 그죠? 조선일보가 나는 문재인 정권이요, 우선 문재인 정권이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하냐? 문재인 정권은 종북 정권입니다. 단순한 종북 정권, 북한을 따라가는 정권이 아니에요. 남북 합작으로 주권자가 뽑아놓은 정당을 해체하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굿데타예요. 이건요, 반국가 행위예요. 그래서 더구나요, 이 종북 정권이 지금 해나가는 짓을 보면요, 조선식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북한식 사회. 북한식 사회의 핵심은 뭡니까? 종교적 통제입니다. 그 종교가 뭐죠? 정치 종교, 수령교죠. 그죠? 그렇죠? 거기에 모든 게 통제되는 겁니다. 객소리 말합니다. 동상 보고 절하고 집집마다 사진 걸어놓고 그것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요, 조선식 종교적 통제 사회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합작으로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남북합작으로 조선일보 악마머리 운동, 그 다음에 야동차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야동차단,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차단하고, 그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몰고, 그 다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또 적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갈갈이 찢어 나눠가지고 적어 통제하에 두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수령나라 노통교 3대 세습, 이런 종교적 통제 사회가 되면요, 지금까지 한국이 이루었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루었던 70년의 민주화 운동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조선식 종교적 통제사회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건 또 나중에 또 깊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네? 자본과 독재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기득권층, 이들만이 사실 자유를 누리지 많은 대중은 자유를 못 누리는 체제예요. 그렇더라도 언론의 자유 한 가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자유민주주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요, 종교적 통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언론의 자유가 바로 말살돼 버립니다. 근데 조선일보는요, 반북신문이에요. 반공, 반북. 이게 아까 미신교적인 그런 종교적 환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해요, 문제가. 그렇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상당한 정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전체주의와 세습 독재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저거는 이 방상훈이 세습 독재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가요, 악마 게임 하면 너희는 판판이 깨지고 또 너희 살 길도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조선일보가 살아남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악마 게임을 하지 말고 실사구시로 싸워봐라. 그럼 너가 반드시 이긴다. 100% 이긴다. 내가 장담한다. 조선일보도 실사구시 싸움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렇죠? 주로 뭘 해요? 그냥 북한 욕하고, 정권 씹고, 진짜 차분하게 실사구시하면 그 앞에는 진짜 맥을 못 써요. 제대로 하면은. 내가 그건 많이 싸워봤거든. 그래서 필승 구도로서, 그죠? 반북, 반문, 선동 매체, 그 짓 하지 말고 자유 언론이 한번 돼봐라. 그래서 악마 게임 하지 말고 실사구시 게임으로 한번 해봐라. 그럼 뭘 실사구시 할 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실사구시를 해봐라. 근데요, 이거는 조선일보가 능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또, 편향 때문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재벌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 민생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재벌 문제를 제대로 비판 안 하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남북관계 실사구시 이것도 안 돼요. 얘네들한테는. 그냥 왜? 늘 빨간 안경 끼고 있으니까 될 택이 없죠. 실사구시가 안 되겠죠. 전부 다 빨간이 보이겠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킴크랩 대선 부정. 그건 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뭘 보여줬냐면 드루킹이 편지를, 옥중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보도했어요?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어요. 조선일보가 의지만 있다면 정권에 눈밖에 나더라도 진짜 실사구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회찬 자살 공작. 이건요, 파헤치면 6개월 내에 답 다 나와요. 아무리 꽁꽁 숨기려 해도 이미 제 눈에도 확 보이는데 왜 이런 걸 안 파헤쳤냐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생사를 건 싸움은 안 할락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의 악마의 공존이죠. 그죠? 진짜 하려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은 6개월 내에 승부난다. 손혜원 아버지 특혜 이것도요. 제가 좀 파헤쳐 봤거든요. 제가 언론사에 있다면 이거 거의 다 파헤쳤을 거예요. 내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내가 언론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파고들지를 못해요. 물론 많이 보여요. 손혜원 사건도. 문다의 동남아 이주, 이거는 추적해보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밑에 4가지, 킹크랩, 노회찬, 손혜원, 문다혜, 이 4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진짜 사회 명운을 걸고 자유언론의 기치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각오하에서 한번 파헤쳐봐라. 그러면은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진짜 조선일보가 자유언론으로 거듭나는 거다. 마치겠습니다.